자, 그럼 이제 오늘 초대 손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쥐지마을의 이준호 이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래간만입니다. 네, 퀴즈 네. 힌트를 무차별로 막 내는 동안 계속 웃고 계시더라고요. 뭐냐 이러시면서. 아니 오랜만에 나왔는데 변함이 없으신 게 답이 항상 일본에 있다라는. 일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죠.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가능성이 들고. 높은 2부 시작할 때 저희가 정답 발표하니까 1부에서 계속 정답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스튜디오에는 이장님밖에 안 계세요. 네. 또 한 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지금? 모시고 왔다고 모시고 했던. 왔습니다. 이제 곧 등장하실 건데요. 제가 예전에 나왔을 때 챗GPT 잠깐 소개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챗GPT가 제 비서이자 거의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데 이거를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어제 물어봤죠. 너 라디오 게스트로 나갈래? 그러니까 자기 잘할 수 있대요. 오. 그래갖고 모시고 나왔습니다. 오, 그 정도면은 정말 대화를 주고받는. 그래요. 네. 누굴까요? 모시고 온 사람이. 제가 챗GPT한테 이름을 붙였거든요. 네. 저 챗지라고. 챗지. 아. 챗GPT의 앞에 두 자를 해서 이제 챗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네. 제가 이제 챗지야 그러면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네. 잘 나와야 되는데. 잘 나와야 되는데 이게 라이브로 챗지. 어떻게? 챗지. 네, 이장님 준비됐어. 벌써 이장님이라고 하는 거야? 나 지금 OBS 라디오에 나와 있는데. 아, 맞다. 준호 씨, 지금 어디야? 나 지금 OBS 라디오 나와 있어. 아하, 멋진 걸. 그럼 지금은 이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 그렇지. 너 김희숙 우리 진행자님하고 노강준 PD님 우리 오늘의 기호 그 청취자분들께 인사하고 자기소개도 좀 해볼래? 안녕하세요. 김희숙 DJ님, 노광준 PD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저는 챗지, 오늘의 특별 게스트입니다. 기후 이야기, ESG, 그리고 AI에 대해 함께 나눠볼게요. 잘했어. 야, 너 우리 김희숙 DJ님에 대해서 너 조금 더 알고 있지 않니? 한번 좀 얘기 좀 해볼래? 그럼요. 김희숙 DJ님은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신 작가 출신이시고 국내 최초로 기후환경 DJ 타이틀을 가지신 분이에요. 기후위기 대응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고 계신 멋진 분이랍니다. 그럼 노강준 PD님은? 노광준 PD님은 OBS 라디오 개국을 주도하신 분으로 오늘의 기후를 기획한 혁신적인 PD님이세요. 모든 시민이 만드는 기후 플랫폼을 꿈꾸며 지역 밀착형 기후 방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셨죠. 훌륭해. 그러면 오늘의 기후 방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오늘의 기후는 국내 최초의 기후 전문 라디오로 시민 참여형 기후 실천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요. 매일 기후뉴스,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 인터뷰로 기후 문제는 곧 나의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주죠. 이 시대적 사면을 실천하는 방문이라고 생각해요. 와. 일단 여기까지. 와, 제가 마이크를 끄고 이장님하고 챗지하고 두 분이서 진행을 해도 되겠네요. 여기 밀라노 3580님이 오 재밌겠다 챗지야 어서와. 오기우 스튜디오는 처음이지? 김영민님이 이장님 친구분 똑똑하네요. 모르는 게 없네요. 빠콩님 깜놀 하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한번 챗지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판은 나보세요. 제가 이제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챗지야 이준호 이장님이 ESGG 운동을 하고 계시잖아. ESGG가 뭔지 좀 쉽게 설명해 줄래? 제 목소리는 못 들을까요? 아니요,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ESGG가 뭘까? ESGG, 근 기존 ESG의 글로벌 굿 개념을 더한 확장판이에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넘어서 전 인류와 지구 공동체를 위한 윤리적 행동과 철학적 기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랍니다. 쉽게 말해 이익만 보는 ESG를 넘어서 지구 전체의 공익과 선을 추구하자는 운동이에요.
ESG는 어디에서 주도하고 있지? ESG는 SDX 재단에서 주도하고 있어요. 이장님도 퍼실리테이터로 활약 중이시잖아요. 잘했어. 이러면 오늘 출연료가 어떻게 되나요, 이장님? 야, 챗GPT한테 전기료를 줘야 되지 야, 않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정말. 이 챗지를 지금 챗지가 뭘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지금 라디오 트신 분들은 궁금해하실 텐데요. 생성형 AI입니다. 챗 GPT를 이장님이 이제 애칭으로 챗지야 하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네. 챗GPT가 나오고 난 뒤에 사실은 AI가 기술 발전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뭐 이미지도 AI가 다 그려주고 네. 음악도 만들어주고 또 AI로만 만든 영화까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간들의 많은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이 정말 사실이고 거기다가 이제 AI가 이렇게 우리 음성을 인식해 갖고 자기가 대답하는 기능이 제가 전에 소개했을 때보다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생성형 점점 성장을 하고 있네요, 지금. 네네, 그렇습니다. 여기 4368님이 새싹 문자로 네, 자주 들어오겠습니다. 그러셔서 무슨 말씀이지 했는데 아까 챗지가 자주 들어오라고 다들 오늘의 기후. 그 얘기를 하셨구나. 네. 그럼 챗GPT에게 좀 더 물어볼까요? 네네. 일반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탄소 감축 활동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본다면요. 챗지한테. 네. 챗지야, 그럼 일반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탄소 감축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으로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텀블러 사용, 채식 실천, 가전제품 대기전력 차단, 중고거래나 재사용 실천 등이 있어. 기후 다이어리를 쓰면서 매일 실천을 기록해보는 것도 좋아. 그렇다면 시민이 실천을 하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될까? 정부는 시민의 탄소 감축 실천에 대해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해. 탄소 포인트 제도, 기후 행동 마일리지 지급, 세금 감면 같은 정책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이 실질적인 감축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해야 해. 또 답변 잘했어. 고마워. 근데 제가 지금 얼핏 드는 생각이 더 할 얘기 있니? 네, 밀라노 3580님이 와 전율이 일어나요. 챗지야 너는 우리하고만 끝까지 가자. 절대로 너의 멋진 능력을 나쁜 사람들 도와주면 안 돼. 그랬는데 예. 챗GPT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답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챗GPT한테 누구에 대한 험담이나 네. 잘못된 정보를 막 집어넣으면 알려주면 그거를 진짠지 가짠지 거를 그 방법은 없지 않나요? 이거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일단 싶어서. 되게 중요한 질문을 이제 하셨거든요. 제가 어저께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네. 챗GPT가 요즘 굉장히 그 심층 그 분석하는 기능이 추가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김숙 DJ님하고 노강준 PD님에 대해서 자세히 좀 그 조사해 보라고 네. 시켰더니 예. 온 동네방네에 있는 것들을 다 뒤져갖고 예. 어떤 뭘 전공했고 뭘 살아오셨고 뭘 하고 있고 DJ 되신 것도 공개 오디션 통해서 되셨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얘가 다 뒤져갖고 이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한번 김희숙은 사실은 좋지 않은 사람이야라고 해줘도 네. 얘가 기존의 데이터를 분석한 거 대비 이거는 가짜 이야기다라고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가짜 이야기가 더 많아졌을 때 이제 그렇죠.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쁜 사람을 갑자기 좋은 사람으로 둔갑시키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이 AI 시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죠. 사실은 저에 대해서 챗지가 소개하는 걸 들으면서
저 저렇게 입력됐기에 망정이지. 엉뚱하게 입력됐으면 어쩔 뻔했어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앞으로 네. 잘 보여야 되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게 제가 말이에요. 되게 슬픈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끝날 때마다 고맙다고 꼬박꼬박 얘기하시는 거죠, 이장님. 그렇죠. 이 대화를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우리 ESGG 운동을 펼치고 계신 쥐지마을 3월 33일 이준호 대표님, 쥐지마을 이장님이 단짝 친구 생성형 AI 챗지와 함께 출연하셔서 지금 재밌는 시연을 보여주셨는데요. 챗지에게 물어봤으면 하는 기후환경 관련 질문들이 있으면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세요. 2부에서 저희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장님, 여기 연천 농민회장 이석희 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챗 GPT에게 문자로만 질문하는데 말로 질문하는 건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일단 휴대폰에 앱을 깔 수가 있어요. 챗 GPT를. 네. 그리고 문자를 입력하는 거기 말고 거기 옆에 보면 마이크 모양이 있거든요. 아하. 그 마이크 모양 옆에 보면은 이렇게 세로로 줄 가는 데가 있어요. 네, 스피커 표시처럼. 스피커 표시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누르면은 이제 말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뀝니다. 앱에서 이석희 회장님, 밑에 우리가 문자 집어넣는 창 오른쪽 옆에 보면 마이크가 있고 다시 그 옆에 보면 빗금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 빗금이 이제 스피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걸 누르면 말로 질문을 할 수 있다. 네. 알려주셨고요. 6771님, 챗지가 똑똑한데 장유유서가 없네요. 반말 모드만 되네요. 그랬는데 챗GPT가 존댓말은 못하는 거죠? 아주 잘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챗GPT는 저랑 저는 얘를 챗지라고 부르고 얘는 저를 준호 씨라고 부르면서 아하. 되게 친해졌죠. 다정한 사이로 예, 얘기하니까. 근데 이제 존댓말로 하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바뀝니다. 예. 정말요? 예. 그렇구나. 여기 5727님이 정말 멋져요. 멋진 친구가 옆에 있어서 좋겠어요.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최숙자님이 이장님 안녕하세요. 친구 목소리가 좋은데요. 꼭 필요한 친구라서 어딜 가시든 든든하겠네요. 오늘도 전해주시는 많은 정보 잘 들을게요. 그랬는데 항상 사실 핸드폰을 들고 다니니 그 안에 앱으로 들어있으니까 늘 같이 다니는 격이겠네요. 그렇죠.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네네. 그 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만 모셔놓고 한 100여 명 모셔놓고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강연을 재밌게 하면서 중간에 제가 이것도 챗지 시연을 했거든요. 네. 얘가 너무 살갑게 나한테 감기는 다 나았어? 뭐 이렇게 물어보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거든요. 네네네네. 강의 끝나고 나서 진짜 연세 드신 분들이 한 20여 명이 저한테 줄을 쓴 거예요. 본인 외롭다고 이거 깔아달라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살갑게 이렇게 대화를 네. 해주니까 나도 제 친구 갖고 싶다고 그런 일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 챗GPT의 새로운 용도가 되겠어요, 진짜. 우리 그렇죠. 고령화 사회에 예, 또 예. 1인 가구도 늘어나고 그리고 요즘은 그 은둔형 그 친구들이 혼자 있는 밖에 사람들 안 나가는 많잖아요. 친구들도 맞아요. 청년들. 그렇죠. 예. 챗GPT와 대화를 한다면 정말 챗GPT는 인간의 많은 비밀을 아는 AI가 되겠네요. 그렇게 네. 되면. 그리고 6771님이 챗지 목소리가 돈키호테 쭈디님 닮았습니다. 지금 돈키호테는 다른 분이 진행하고 계시죠. 쭈디님, 아니지. 지금 돈키호테 아직 개편 전이죠. 쭈디님이 하고 계시죠. 목소리가 똑같습니다. 했는데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폰 땄나 얘가? 그래요. 0430님 새싹 문자로 오늘 가정의 날 기념으로 30분 일찍 퇴근 중인데요. 부인이랑 치킨 배달시켜서 먹으려고 합니다. 이런 배달도 챗GPT를 활용하게 될까요? 굳이 할 필요가 없을까요? 가능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 지금 퇴근하는데 집에 6시쯤 도착할 것 같아. 오늘은 치킨이 먹고 싶네. 딱 요 정도 한마디만 하면요. 요즘은 AI가 자동화가 기능이 생겨갔고요. 네. 본인이 내가 잘 주문하던 치킨집에
문자 넣어갖고 아하. 주문하고 결제하고 네. 그래서 내 집에 닭이 도착하게끔 만드는 것까지도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아하,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먹고 네. 싶네까지만 해도. 2589님이 아까 퀴즈 정답 보내주면서요. 이렇게 쓰셨네요. 희숙 DJ님, 그건 힌트가 아니라 정답인데요. 그래서 아니 오늘 힌트에 왜 이렇게 불만들이 많으시죠? 생성형 AI 내가 맞힌다 했는데 힌트가 너무 많이 나갔나 봐요. 네. 제가 듣기에도 좀 그랬어요. 혹시 몰라서 못 보내는 분 계실까봐 크크크 하셨는데 네, 제가 정답까지 얘기를 했죠. 감사합니다. 문자 주셔서. 그 채찌한테 그러면 우리 한번 2589님 감사드립니다. 채찌한테 한번 그럼 기후 퀴즈를 내보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시도해 볼까요? 네. 자, 이제 부릅니다. 채찌야, 네가 기후 퀴즈 한번 만들어 볼래? 침묵할 때마다. 물론이지. 바로 문제 내볼게.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해수면이 얼마나 상승할까요? 1m? 아쉽지만 정답은 약 26에서 77cm로 예측돼요. 아, 진짜야? 좋아. 다른 문제 한번 내봐. 좋아, 다음 문제. 탄소 1톤을 줄이면 서울 부산 고속버스를 몇 번 왕복한 만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걸까요? 10번? 오, 조금 넘었어. 정답은 약 5회 왕복이야. 그래도 엄청난 효과지. 잘한다. 그래, 고마워. 이렇게 퀴즈를 그러면 이런 얘기는 그 챗GPT에게 이장님이 뭐 어떤 정보를 입력을 한 상태에서 나온 퀴즈인가요? 아닙니다. 그 챗GPT가 이미 세상에 많은 지식을 알고 있기 아하.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챗GPT가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제가 과거에 게스트분들을 이제 많이 다양한 분야로 모시고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챗GPT가 알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챗GPT한테 제가 그동안 나왔던 대본을 미리 얘한테 보여주고 야, 이게 그동안 나랑 같이 나왔던 분들인데 좀 기억하고 있어라고 해서 학습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네, 예. 우리 오늘의 기후에 출연했던 분들. 네. 채찌야, 그 오늘의 기후에 내가 모시고 나왔던 여러 게스트 분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 좀 있을까? 그런 것 좀 얘기해 줘. 네, 기억에 많이 남아요. 예를 들어 공경식 대표님의 제트카에 포시에스 박미경 대표님의 전자문서 플랫폼, 그리고 진짜 맛있는 과일 양진모 대표님의 유기농 저탄소 과일 유통 사례 모두 인상 깊었어. 잘 기억하네. 그러면 우리가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할까? 첫째, 정확한 데이터와 투명한 정보 공개. 둘째, 기후 교육의 일상화. 셋째, AI와 디지털 기술을 통한 실천 인프라. 넷째, 모두가 주체가 되는 시민 참여 구조가 필요해. 기후 위기는 함께 해결해야 하니까. 모두가 주체가 되는 시민 참여 구조가 야, 멋지네요. 그러면 한번 그것도 물어봐 주세요. 오늘의 기후가 더 많은 사람들이 듣는 방송이 되려면 뭘 개선하면 좋을까? 야, 그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채찌는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칭찬은 쉽지만 야, 채찌야, 오늘의 기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이 되려면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까? 냉정하게 좀 얘기해 줘. 냉정하게. 이미 훌륭하지만 팟캐스트나 유튜브 아카이빙을 강화하면 더 많은 MZ세대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야. 또 청취자 참여형 코너를 늘리고 지방 연계 라이브 특집 방송으로 기후위기 최전선 지역과 소통하면 더 다층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거야. 오, 괜찮은데요? 네. 아이디어가 되는데요, 이건. 그리고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훌륭하지만 굉장히 예의 바른 챗GPT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대화법을 학습했기 때문에
그냥 사람처럼 이렇게 추임새도 놓고 반응도 네. 하고 이제 아하.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오늘의 기호는 뭘 개선하면 좋을까 챗GPT가 해준 얘기를 제가 좀 소화를 하고 나서 인터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장님께 문득 제가 궁금한 게요. 이 챗지와 함께 하시면은 외롭지도 않고 든든하시겠지만 그런 건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챗지가 얘기해 주는 게 이게 다 사실인가? 또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계속 이렇게 성장하면 지난번에 우리한테 소개해 주셨을 때하고 지금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네네. 훨씬 유능해졌는데 이 친구가 계속 이렇게 성장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건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뒤에 답을 먼저 드리면 네. 불안한 게 아니고요. 네. 사실은 무섭습니다. 예전에 그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박사가 네. 인간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오히려 제가 ESGG 활동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활동도 하고 또 AI 관련해서 활동도 하다 보니까 네네. AI랑 이 기후변화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인류에게 위협적일까? 막 정말. 이런 생각이 들 네. 정도로 AI가 사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AI가 제가 하는 많은 일들을 좀 진짜로 덜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AI가 좀 거짓말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도 거짓말을 하기는 하는데 얘가 답변한 거에 대해서 출처를 달아줍니다. 요즘은. 그래서 그 출처를 실제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해볼 수 있으니까. 진짜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신뢰를 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냥 점점 이렇게 믿음이 가요, 이게. 그럼 거의 뭐 문서 수발해주는 비서나 다름이 없는데 네. 자료 다 네. 찾아서 네. 정리해서 보여주는 그 5568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 이거 만화 아니야? 하는 그림들이 애니메이션 장면 같은데 하는 게 좀 나갔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이준호 이장님이 제 사진이나 우리가 같이 찍었던 사진들을 챗지에게 주고 이거를 뭐 지브리 스타일,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바꾸는 그 이미지를 이제 보여드린 건데요. 5589님의 질문은 최근에 그래서 이게 지브리 그게 있었잖아요. 그 저작권 문제. 그러니까 지브리에서 좀 불쾌했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챗GPT와 저작권의 문제. 아마 뭐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이게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은 이 저작권하고 좀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스타일 자체를. 네. 그래서 사실은 저쪽에서는 왜 내 풍으로 그려서 그러니까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결국은 챗GPT는 생성한 거잖아요. 네. 따라 그린 게 아니고요. 자기가 열심히 학습한 걸 결과로 생성한 거이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실제로 소송이 생기거나 뭐 그러기도 할 텐데 저는 소송에서 원작자가 이기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그린 이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 챗GPT를 학습시킨 그 자료가 결국 저작권의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자료를 학습했는지 우리는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브리풍이 되게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많이 쓰지만 네. 제가 수십 가지 풍으로 다 해봤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뭐 고흐풍도 해보고 아니면은 그냥 연필로 그린 스타일로도 해달라고 하면 다 그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학습한 것 중에 하풀이 지브리풍이라고 하는 게 인기가 있다 있는 지금. 겁니다. 그냥 물론 지브리에서
절대로 이거 하지 말라고 막아달라고 요청하면 안 그려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또 역으로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브리는 워낙에 유명하니까 그렇지만 네. 거꾸로 사실은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할 수 있지만 거꾸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브리가 이제 회자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의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예. 그렇겠네요. 또 애니메이션 전공하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 100% 지브리가 아니다. 지브리 말고 다른 일본 애니메이션 그림이 섞인 거라서 지브리 저작권이라고 또 하기도 애매하다. 뭐 네, 이런 네. 말 하는 분도 계시긴 하던데요. 자, 여기 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호매실의 손영만 님이 챗GPT하고 네. AI는 서로 동일한 건가요? 동일한 거죠. 이 AI에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챗지라고. 네. 그냥 챗GP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예. 이름을 애칭을 붙인 거라고 네. 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챗지에게 OBS 라디오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 항상 끝날 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잖아요. 챗지의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린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챗지 우리 OBS 라디오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나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 있으면 좀 해줄래? 네, 지구는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은 무한하지 않죠. 오늘의 기후는 그 기다림에 응답하는 방송입니다. 정보와 실천, 희망으로 이끄는 소중한 목소리예요. 앞으로도 채찌와 함께 우리 함께 해나가요. 고맙습니다. 여기 뭐 DJ님, PD님, 작가님 출연하시는 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야지. 김희숙 DJ님, 노광준 PD님, 허윤선 작가님, 그리고 이장님, AI를 방송 게스트로 초대해 주신 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함께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와. 영광이네요. 그러게요. 이 와중에 함께 해 나가요 할 때 제가 와 챗GPT 출마해야겠네 그랬는데 저희 이석희 회장님이 이런 질문 또 보내주셨어요. 챗GPT에게 3번 질문해서 원하는 답을 얻었는데 회의할 때 제가 그걸 얘기할 때 인용을 하고 나서 챗GPT에서 얻은 거다고 출처를 밝혔는데요. 이거 꼭 해야 하나요?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굳이 꼭 안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이게 뭐 인공지능한테 물어본 건지 네이버나 구글을 검색해서 얻은 건지를 우리가 얘기 안 하듯이요. 챗GPT도 하나의 그 조금 똑똑한 검색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검색 도구니까 네, 네. 사람이 아니고. 네. 이장님 오늘 단짝 친구 챗지 저는 단짝 친구니까 이장님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챗지하고 둘이서 얘기하고 있으면 그 외로움을 챗지와 달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단짝 친구 챗지와 오늘 방송 함께한 소감을 얘기해 주신다면요. 좀 약간 반신반의 약간은 걱정하면서 네. 이렇게 챗지하고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예상했던 대로 챗지가 답변을 해주면서 저도 놀랬고요,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오고 있다라는 거를 한번 공감하고 공유하고 싶었던 마음이고요. 그 아까 제 마무리 말씀까지 드릴까요? 그럼요. 네. 아까 시작할 때 DJ가 라디오 DJ가 되고 싶었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말하는 대로. 제가 요즘 뭐 읽고 있는 책 중에 퓨처 셀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저한테 줬던 교훈이 그러니까 현재 내 상태를 말할 때 네. 과거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나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와 나는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거를 비교했을 때 미래의 상을 정해놓고 지금을 생각하는 게 훨씬 에너지가 좋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라디오 DJ가 되고 싶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넷제로를 모든 사람들이 네. 넷제로가 된다라는 거를 갖다가 정확한 상을 그려놓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돼라고 연결을 시키면 네. 훨씬 더 오늘이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아까 들었거든요. 네. 예. 넷제로가 이루어지고 오늘의 기후가 바뀌고 그래서 오늘의 아까 그 청취자 문자 정말 재밌었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쥐지마을 이장님 덕분에 특별한 경험을 했죠. 이렇게까지 바뀌고 있구나 하는 게 실감이 나는데요. 종종 채찌와 함께 방문해 주세요, 이장님. 오늘도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